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심화 이론 그리고 핵심 이론 이제 마지막 커리라고 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쭉 풀어 나가겠는데 여러분들이 1회차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그리고 사회복지법제론까지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채점을 매신 다음에 틀린 문제를 꼭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시험 보기 직전에 해야 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좀 골고루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영역별로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의 영역을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예를 든다면 학자들의 이론 문제와 그 다음에 발달 단계 문제와 환경체계 문제를 실전과 같이 기출 동영의 형태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회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13문제, 12문제 이렇게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2강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조사론도 마찬가지고 실천론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사회복지 기초에 해당되는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전 모의고사 문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는 박스형의 문제인데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왼쪽에 학자가 나오고 오른쪽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안나 프로이트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안나 프로이트의 아버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바로 기억 지문의 답이기 때문에 기억에 안나 프로이트가 잘못 연결됐습니다. 안나 프로이트는 자아 방어 기제 이론의 학자입니다. 니은입니다. 피아제, 인간은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이다. 네, 맞습니다. 피아제의 인간관을 출제했네요. 피아제의 인간관.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의 학자입니다. 인간이 인지를 발달시킬 때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인지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니은 지문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로저스입니다. 로저스는 현상학 이론의 학자고 인본주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과 경험에 결정인자라고 본다. 네, 맞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경험에 결정적인 인자라고 보는 것이고, 이 경험에서 우리는 주관적 경험, 인간이 스스로 하는 주관적 경험을 중시했던 사람이 칼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리을 들어갑니다. 리을은 스키너가 나왔습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자입니다. 조작적 조건화의 학자가 되겠는데, 인간의 행동은 어떤 환경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나 예측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 환경에 놓일 것인지 예측이 되고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통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인간의 행동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자, 리을 지문은 틀렸고요. 아들러 들어갑니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론의 학자입니다.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목적론적 존재이다. 이것도 아들러의 인간관입니다. 아들러의 인간관. 아들러의 인간관은 상당히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아들러가 이야기한 개념들이 많죠. 열등감과 보상, 우월성 추구,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전진하는 전진적인 인간관, 즉 목표 지향적인 인간관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적론적 존재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았습니다. 니은과 디귿과 미음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문이 미음까지 잘 나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학자들을 소개하고자 미음까지 넣습니다. 니은, 디귿, 미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정신역동의 박스, 정신역동 이론가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이라면 대개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들러는 개인심리이론, 에릭슨은 심리사회이론, 칼 융은 분석심리이론, 피아제는 인지발달이론, 그 다음에 지그먼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론 또는 정신역동이론 또는 심리성적이론이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신역동 이론가들의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3번 문제입니다. 방어 기제의 사례 연결이 나왔습니다. 대개 방어 기제 문제하면 사례 연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례는 이제까지 시험에 다 출제되었던 사례를 넣어드렸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이 쓰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불수의근과 관련성 있는 것이 신, 불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체와 맞습니다. 반대로 수의근은 뭐죠? 전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동영성,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반동영성 맞고요. 여우와 신포도 합리화 맞습니다. 이거를 신포도형 합리화라고 합니다. 또는 신포도형 기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인간의 이중성과 양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헬이 맞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스포츠인 권투 선수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승화라고 하죠. 동일시 아닙니다. 동일시는 닮는 것을 말합니다. 닮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이 연예인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일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8단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유아기 1단계, 그 다음에 학령전기 3단계, 청소년기 5단계, 장년기 7단계, 노년기 8단계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써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발달 연령 단계가 학자들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서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신뢰감 대 기본적인 불신감, 신불은 1단계 맞고요.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한 시기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 들어갑니다. 자수가 나왔습니다. 자수, 신불, 자수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단계가 되겠고요. 3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단계를 에릭슨은 초기 아동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단계를 초기 아동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부모가 사회관계 범위에 들어오죠. 부모가 바로 사회관계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2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여기 있는 학령전기 3단계를 초기 아동기 2단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아정체감 형성 대 자아정체감 혼란의 시기. 누가 봐도 청소년기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기 맞습니다. 이때 자아는 성실이라는 자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2단계는 무엇입니까? 의지죠, 의지. 의지라고 하는 자아가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장년기입니다. 생산성 대 침체감. 자, 그리고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샌드위치 세대. 위로는 부모 세대가 있고 아래로는 자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장년기가 되게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장년기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년기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배려라고 하는 자아가 필요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자아가 필요하다. 노년기입니다. 통절이라고 외우고 계시죠? 자아통합대 절망감, 통절. 자아통합대 절망감의 시기로 이전의 7단계를 종합하고 통합 및 평가하는 기간으로 신체적, 사회적 상실, 신체적인 상실은 대개 노화와 연관성이 있고요. 사회적인 상실은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직면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가 되겠고, 노년기의 지혜, 노년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란 자아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8단계는 여러분들이 쫙 끼고 계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발달과학과 뒤에 있는 심리사회적 위기, 그 다음에 어떤 자아가 형성돼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4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칼 융의 개념인데요. 칼 융이 제시한 분석심리 이론에서의 개념 연결로 옳은 것은입니다. 융의 문제를 보면 거의 다 개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죠. 컴플렉스, 아니마와 아니무스, 집단 무의식, 원형 네 가지 모두 다 칼 융이 제시한 것입니다. 자, 무의식 속의 하나의 공통된 주제, 무의식의 동그라미 별표, 무의식 속의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감정, 사고, 지각 등의 조작된 무리, 이러한 것들을 컴플렉스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를 컴플렉스라 한다. 그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건데요. 무의식 속의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감정이나 사고나 지각에 조작된 무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덩어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양성론이 중요하겠죠. 양성론입니다. 대개 이제 아니마는 남성의 여성적인 특징을 말하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양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양성론적 입장의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집단 무의식입니다. 모든 개인입니다.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정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융의 그림을 보면 가장 밑바닥에 집단 무의식이 있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되어 온 것으로 가장 심층부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프로이드의 그림을 보면 가장 아래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융의 그림을 보면 가장 아래에 뭐가 있느냐?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맨 위에가 의식이고 그 다음이 개인 무의식이고 그 다음이 집단 무의식인데, 이 집단 무의식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되어 오는 것으로 가장 심층부에 있습니다. 원형입니다.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정신적인 소인, 이런 것들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선험적으로 가진 원초적인 힘이자 근원적인 핵, 이것을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융의 그림을 보면 맨 아래에 집단 무의식이 있고 바로 위쪽에 원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라고 하는 그림은 뭐냐?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쭉 물려받은 소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원형에는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원형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원초적인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원적인 핵, 이런 것들이 나오면 원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초적인 힘이자 근원적인 핵이 되는 것이 바로 원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5번 지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지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전공서적에 있는 지문들을 가져다가 문제로 소개한 겁니다. 모든 지문이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론서에도 있고요. 수험서에도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간 행동 또는 성격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학자들의 이론을 보시면 되겠는데,
프로이트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지형학적 모델을 제시했다. 네, 맞습니다. 지형학적 구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러는 대인관계적 측면이나 사회적 동그라미, 사회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인간 발달에 대해 전생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들러는 발달 단계를 구분하지 않았죠. 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사회적인 영향, 사회적인 측면, 전생의 뭐죠?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에릭슨이 여기에 해당되고 3번입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굽니까? 네, 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인간의 행동이 강화가 나왔습니다. 강화에 의해서 빈도와 강도가 결정된다. 강화를 강조했던 사람은 바로 스키너가 되겠습니다. 융이 아니고요. 자, 5번 들어갑니다. 인간은 창조적 존재로서 리비도라는 개념을 성적 에너지와 다른 영역의 에너지도 포함하는 가로 생활 에너지라고 보았다. 리비도를 생활 에너지로 보았다가 포인트죠. 네, 이게 바로 융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리비도는 생활 에너지다. 그의 스승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 본능 에너지로 보았던 반면 융은 리비도를 생활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패턴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의 비교 문제 같은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네, 스키너, 파블로프, 왓슨, 손다이크 이런 학자고요.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는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작적 조건화가 나왔습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고전적 조건화는 다릅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가 이야기한 행동과 결과의 관계고 파블로프가 이야기한 고전적 조건은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 동그라미 얻기 위하여 실행하게 되는 자율적이면서 능동적인, 여기서 가로 자율적이면서 능동적인 행동 반응, 이런 것들을 조작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과 결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건데 무엇인가를 제거하네요. 네, 좋지 않은 것, 혐오물을 제거해주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겠죠. 행동에 뒤따르는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 반응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 네, 맞습니다. 자기 강화가 나왔습니다. 자기 강화는 바로 반두라가 이야기한 건데요. 자기 강화는 스스로의 동그라미,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인지사고를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유지,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바로 자기 강화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반두라가 이야기했던 개념.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배우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나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가지고 개념 문제를 지금 풀고 있고요. 5번입니다. 상호 결정론이 나왔습니다. 반두라가 이야기한 거고요. 수행 과정, 판단 과정, 자기 반응으로 이루어지며 행동 결과를 예견하고 통제하는 기준을 갖는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수행, 판단, 반응의 과정으로 가는 것을 뭐라 하느냐? 바로 자기 조정 또는 자기 규제라고 말했어요. 자기 조정과 자기 규제는 동의어고요. 이거는 반두라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관찰학습의 과정이 있잖아요. 주의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파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운동 재생을 하는데 그 행동으로 수행하고 나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자기 조정과 자기 규제의 과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강화, 즉 동기화 과정을 마치면 우리가 관찰학습이 끝난다라고 했었고요. 상호 결정론은 뭐냐면 인간과 그 다음에 환경과 그 다음에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말해요. 인간과 환경과 행동 간의 상호작용, 이것을 우리가 상호 결정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번의 답을 해결했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인행사의 지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실천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과 이해는 실천에 직접 적용이 되고요. 인간 행동을 정확히 사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사는 각 발달 단계와 과업에 비추어 무엇이 정상인지 여부와 개입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간 행동과 각 연령별 발달 단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이해해야 되겠죠. 네 번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사는 개입해야 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과 발달 단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환경에 대한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은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과 이해 활용은 사회복지 실천의 계획 단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요.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사정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에서 이 인간 행동 발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봤을 때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발달 단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 관한 과업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미 기본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계획과 그 다음에 개입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창기에 단독으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는 반두라가 제시한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나왔었죠. 자기 효능감의 원천, 근원이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의 원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언어적으로 설득하면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기에게 준다 이런 거 없어요. 또는 시험에는 장기적 보상이란 말이 나왔었거든요. 장기적 보상으로 나와도 틀립니다. 자, 대리 경험입니다. 대리 경험은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성취한 경험이죠.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 성취한 경험을 봤을 때 자기 효능감이 상승합니다. 개인의 과거 성취 경험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 또한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바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서적인 각성이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어떤 긴장감이랄까요? 적절한 긴장감이 바로 자기 효능감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 번 딱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인본주의 성격 이론입니다. 인본주의 성격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로저스와 매슬로우가 되는데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정신분석 이론과 유사한 관점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분석 이론은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심리적 결정론을. 하지만 인본주의 성격 이론은 결정론적 관점에 거부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자기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시각을 반대해요. 자, 그 다음에 실존주의, 그 다음에 현상학 이론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상학 이론은 칼 로저스가 되고요. 이 현상학은 또 실존주의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인본주의 성격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있는 실존주의나 현상학 이론도 지금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Here and now를 말합니다. 인간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요. 개인의 존엄성이나 가치에 대한 신념도 가지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학자가 누구죠? 네, 칼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쉽게 풀리는 것이고 인본주의 성격 이론은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한다.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이나 행동주의 이론은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죠.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적인 결정론을,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은 환경적 결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론들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이나 행동주의 이론을 제1, 2 심리학이라 하고요.
인본주의를 제3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12번 들어갑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개념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의 욕구, 자기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피라미드형 아시죠? 피라미드형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기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해서 5단계설이 있는데요. 자, 안전의 욕구, 직업 형태의 소득원을 찾고자 하는 욕구. 우리가 이제 직업 형태의 소득원을 찾고자 하는 것은 생존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리적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예측 가능이 있네요. 예측 가능한 세계의 추구. 예측 가능은 바로 이제 안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이 생리적 욕구니까 탈락이 됐고요. 사랑의 욕구, 사회적인 제휴라든지 문화적인 일체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욕구를 다른 말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사랑의 욕구인데 사회적 제휴라든지 문화적 일체감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기존경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죠. 사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잠재력이 나오면 제가 자아실현 욕구라고 그랬어요. 잠재력이 나오면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난 이후에 그럼 뭐죠? 예,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이 됐네요. 그 다음에 추구될 수 있는 욕구래요. 인정의 동그라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 이런 것들은 뭘까요? 네, 자기 존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정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됐네요. 또한 힌트도 자, 세 번째인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추구가 됐다. 이제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매슬로우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출현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존경의 욕구가 출현하는 겁니다. 자,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틀렸고요. 니은 하나가 맞습니다. 자, 니은 하나 11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고요. 좀 어렵습니다. 12번 문제 별표 아동기입니다. 초등학교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서와 연관성 있는 문제입니다. 정서 조절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학령기, 초등학교 시기의 정서 조절입니다. 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 말이죠.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강도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강도가 감소되면서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시기 아동기의 정서는요, 안정화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때 급격하게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양가 감정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정서의 기복이 심해지고 청소년기 때 질풍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아동기 때는 이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강도가 감소하면서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서 조절 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 증가되면서 안정화가 됩니다. 행동 조절 전략에서 인지 조절 전략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지 조절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때 아동기 때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가 되거든요. 피아제로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 때 논리적 사고와 가역적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인지 조절 전략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인지는 생각이니까 생각에 의해서 정서가 조절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사고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도 증가하게 되고요. 경험하는 정서와 표현하는 정서를 구별하는 능력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가 있고 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하면서 구별하는 능력이 증가되면서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체킹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3번 문제는 태학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태학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거다. 이상증후군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혈우병, 페닐케토너증. 우리 시험에 다 등장했던 겁니다.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배열에서 21번째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며 총 염색체 수가 47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거든요.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정상치인 6개보다 하나가 더 많아서 47개가 됩니다. 맞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인간에게 발생하는 유전병으로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성염색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염색체. 자, 우리가 남성을 XY라고 하죠. XY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비분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비분리. 비분리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씩 더 붙는다는 소리예요. 하나씩 더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XY가 남성인데 여기에 XXY 또는 XXXY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분리란 말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반대로 여성에게 있는 거예요. 여성의 형질이 나타나지만 난소의 발육이 완전하지 않아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여성이라고 해요. 여성은 XX죠. 성염색체가 XX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X 하나만 있는 거예요. X 하나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터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은 되게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죠. 대부분입니다. 혈액 응고 해주는 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혈액 응고 장애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4번 잘못됐고요. 페닐케토노증은 단백질 아미노산의 하나가 페닐알라닌인데요. 페닐알라닌을 대사하지 못하는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페닐케토노증이다. 우리 시험에는 지방으로 나왔었어요. 지방 분해 요소로 나왔었는데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5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전반부 문제, 열세 문제 풀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학자들의 이론을 잘 정리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발달 단계 문제도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